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깜짝 실적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총파업 소식에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300원 상승한 8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88,6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일 국고채 금리는 1%포인트대 등락하며 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1만 계약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레벨 부담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밸류업 자율 공시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부터는 개별 기업 단위로 주주 환원 확대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 방안들 등의 다양한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푸드 열풍에 사조그룹이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수출 기대감과 외형 성장 전망이 맞물리며 일부 계열사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조정세가 나타난 음식료 업종에 사조그룹 훈풍이 불어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음식료주의 강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수익률을 챙겨줄 우리 세나와 함께 매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기대 반, 어떤 걱정 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었던 월요일 출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대했던 거는 뭐였죠? 결국엔 삼성전자가 과연 오늘 이제 9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이제 외국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삼성전자를 픽할 것이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또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이 상방이 막힌 모습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굉장히 괴리가 좀 컸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에 가까운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그러한 키 맞추기 형태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저는 시장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전자만 혹은 SK하이닉스만 혹은 반도체 IT만 가지고 계셨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시장이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개별 종목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주 미국 증시의 대내의 변수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 IT가 얼마만큼의 조정을 잘 소화해 주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 IT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혹은 그 외에 테마 섹터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 만큼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은 쉽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역발상입니다. 비중을 더 확대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극대화 전략을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개인들이 좀 숨을 쉴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반도체 IT의 조정 소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2차 전지와 반도체주 또 바이오 섹터 좋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수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7월 2일 공략주로 JW 중해제약 주셨습니다. 3만 50원대 매수가 주셨고요. 10%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 현재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우리 JW 중해제약 어떻게 공략해서 타점 노리셨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하면 두 가지의 컨셉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임상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약 바이오를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는 제약바이오를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컨셉에서 하나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는 전자보다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주린이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월요일 히든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자, 월요일 날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다는 이유는 뭐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JW 중해제약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실적도 실적입니다. 자, 지난주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으로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한들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 폭이 자꾸 줄어들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는 참 수급이 붙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자, JW 중해제약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캔들의 위치가 정배열로 향해 가는 그러한 초입 구간에 안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쉬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텀 쉬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36,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는 W게임즈라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려고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자, W게임즈는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온라인 사행성 카지노를 만들고 있어서 사행성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라고 하는 룰 자체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죠. 항상 고정되어 있고 매년 어때요? 외부 디자인만 좀 바꿔주면 저는 충분히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W게임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체 매출의 90%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국내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제 단위를 원화로 받는가요? 아닙니다. 달러로 받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W게임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의 IP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카지노라고 하는 게임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게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는데 최근에 슈팅 게임을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면서 W게임즈는 그러한 불확실성조차도 지금 굉장히 확률을 낮게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만약 게임주, 그러니까 넥슨 게임주를 잡지 못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게임주가 전체 포트에서 없고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W게임주 지금의 실적 성과를 놓고 기대해 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오히려 없으신 분들도 괜찮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월 22일 날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자, 2월 22일 날보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면 주가도 역대 최고가로 가는 것이 맞기에 저는 게임주, 그 안에서 W게임주는 지속 보유를 하면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확대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 10%의 수익률, 그리고 W게임즈 현재 1.9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조금 더 홀딩한다면 상승 가능성 있고요. 특히나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게임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월 20일에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 김쌤 고수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공략주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세나의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쌤 고수님과 같이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오늘장 세나가 추출해낸 세나의 추천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바이넥스 주었습니다. 바이넥스 오늘장 8.7% 오르면서 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실적은 75점으로 24년 6월 기준 매출액 324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90점, 바이오주 강세 보였습니다. 자, 차트는 90점, 수급 85점으로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 강도는 90점, 종합 점수 86점 기록했습니다. 자, 현재 바이넥스 좀 괜찮은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DMO, CMO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 바이넥스를 비롯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상승세를 좀 탄 이유는 명확하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중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전 세계에서 바로 이 CDMO, CMO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시 바이오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이 우시바이오가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지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을 점유율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큰 규모의 CDMO라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CDMO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두 기업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다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이넥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조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든 트럼프가 되었든 간에 중국에 대한 규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침샘법 관련한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다 했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는 여전히 탑티어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세나의 추천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지 않습니까? 참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위치는 다소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내일 시초에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저는 가격적으로 18,500원대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손절 라인을 16,000원으로 잡고 목표 라인을 2만 원이라는 가격대로 한번 잡고 저는 설정을 해보자.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만약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2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차트를 월봉 기준으로 띄워놨습니다. 아직 악성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잘 올라가다가도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 만약 베팅을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소량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만 좋은 게 아니죠. 이 뉴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이제 좋은 거니 만약에 비중을 좀 크게 하실 분들은 바이넥스가 아니라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나의 추천주 바이넥스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500원의 매수, 손절 라인 16,000원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실적은 90점으로 24년 6월 기준 매출액 5,268억 원 나왔고요. 모멘텀 85점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K바이오주로서 급부상하고 있고요. 차트는 90점, 수급은 85점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좋습니다. 또 신호강도 90점, 종합점수 88점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마이너스 2%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력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3분기에 레이저티닙 플러스 아미반타닙에 대한 어떤 FDA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한양액도 지난주
금요일 날 기록했던 9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유한양의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에 지금 수급이 들어온 만큼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1분기, 2분기 동안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유한양액은 안 좋았던가? 아닙니다.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FDA 최종 승인까지 나오게 된다면 물론 세론 뉴스에 대한 걱정도 하긴 해야 되나 이 기업이 차후에 벌어들일 이 금액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가격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좀 짜시는 분들에게는 유효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제가 차트를 켜놨는데 유한양의 같은 기업이죠. 같은 기업이지만 65,000원대, 70,000원대, 75,000원대에 살 수 있는 기회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샀고 지금 사시게 되면 높은 가격에 사시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좀 적게 사셔야 하고 또 목표 수익률을 이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혹은 1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 이건 이제 목표로 삼을 수 있지만 이 윗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참 그런 매매 전략이라기보다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절 그리고 5에서 10% 혹은 길게 본다면 약 15% 정도의 수익권을 보고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즉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나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분들에게는 저는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나의 선택에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는지는 공감하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유한양액보다는 바이넥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다가오는 3분기에 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가격대 괜찮다. 하지만 비중은 좀 적게 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나의 추천주 세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실적 85점으로 24년 6월 기준 매출액 718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 90점으로 역시나 바이오주 주었습니다. 자, 차트는 95점, 수급 85점,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강도 95점, 종합점수 90점으로 오늘 가장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아이센스 오늘장 2% 상승하긴 했지만 우리 고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나의 선택에 저는 100% 동의한다고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부터 보시죠. 자, 앞선 두 종목이 안 좋다라기보단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월등히 앞서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있는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사실 유한양액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고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보면 이 가격대가 낮은 가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올라고 나서야 하는 이야기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주린이 분들에게는 이러한 타점에 있는 매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아이센스처럼 기대감만 가지고 반등이 나왔다면 저도 좋은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대감이 아니라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국내에서의 판매량도 지금 늘어난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수순들을 밟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보험까지도 적용을 또 해주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 수가 많아지고 또 환자들 수가 많아지면 해당 기업의 혈당 측정기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나온 기업들 중에 주가의 위치는 제일 낮지만 그 제일 낮은 주가의 위치를 역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또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아이센스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제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다 또 얘기한 것도 조금 걸린 부분이라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다는요. 오늘 종가가 2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2,000원에서 21,000원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세나의 마음처럼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센스 전략 같이 세워봤는데요. 21,000원에서 22,000원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추천주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새날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고수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나? 저는 충분히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흐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이제 테슬라부터 이제 시작된 훈풍, 그게 이제 단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산업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판매 대수 늘어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바로 ESS 설치량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놔야 된 것 같아요. YOY 기준이 아니라 QOQ 대비입니다. 전 분기 대비 이 ESS 설치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데이터이고, 자, 이 정도의 속도라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확장성은 굉장히 커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여기저기 지금 전력이 안 필요한 곳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기차 2차 전지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어떻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이 신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보관하는 것이잖아요. 보관을 해야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도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여기서 도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장비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바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저는 AI 생태계 혹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저기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기업도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그리고 이제 SOFC라고 하는 우리 연료전지 관련 사업도 하면서 바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저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요한 지지 가격대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지금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등을 해주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 종목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우리나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 대한 성장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실적에 개선세가 보일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김쌤 고수님의 히든 종목과 또 세나의 추천주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외인의 사자세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만이 홀로 1.39% 상승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공약주로 JW 중해제약, W게임즈 짚어봤고요. JW 중해제약은 10%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CDMO 수혜주가 부각되고 있는 바이넥스 같이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